낡은 물건과 잊힌 풍경. 그 조각들을 모아 자연 위에 펼쳐놓는 이가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잇는 설치미술가 이승수. 무르익은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제주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5년 만에 열린 대규모 예술 행사에 미술계는 물론 지역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16개국 50여 개 팀의 다양한 작품을 이곳 국제평화센터를 비롯한 6곳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자리한 설치 작품이 시선을 끄는데요. (20여 년) 동안 해녀를 테마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승수 작가의 작품입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들인데요. 닳고 해져서 버려진 것들입니다. 작가가 제주 전역의 어촌계와 해녀 탈의장을 돌며 수년 동안 발품을 팔아 수집했다는데요. 크고 작은 생채기는 생사를 넘나든 해녀의 이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저희가 하도리에서 왔는데 하도리가 해녀 마을이거든요. 근데 해녀 삼촌들이 물질하는 걸 자주 보고 하는데 또 막상 이렇게 해녀복이 이렇게 막 해진 걸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까 정말 가슴으로 확 와닿았어요. 이분들의 삶과 애환이. 이제 사라져가는 이 해녀 문화가 앞으로도 잘 보존되고 계승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주 비엔날레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데 모이고 섞인 낡은 물건들은 원형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해녀들이 불을 피우고 온몸을 녹이던 쉼터인 불턱을 형상화했습니다. 이미 좀 약간 떨어져 나간 닳아서 쓰지 못하는 해녀복을 다시 수집하셔서 그 불턱 형식으로 국제평화센터 전시실 한가운데 이렇게 되게 거대한 조형물을 설치를 하셨는데요. 그 해녀복이 닳도록 이제 일을 하면서 삶을 이어나갔던 그런 흔적들을 작가의 시선을 통과해서 보여주는 과정들, 그게 이번 비엔날레 주제를 드러내 보여주는데 적합했던 것입니다. 해녀의 물옷을 활용한 설치 작업은 야외에서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몸을 본떠서 마네킹을 만들고 그 위에 해녀복을 입혀 바다에 세웠는데요. 해진 부위는 해녀들의 방식대로 바느질과 접착제로 복원했습니다. 화북 해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 돌 창고인데요. 마을에서 쓰다 비워둔 곳에 10여 년 전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승수 작가는 조각을 전공했는데요. 주 재료로 즐겨 사용하는 건
금속인 동입니다. 동은 무르고 부드러워서 다루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금속선을 이어붙여 형상을 만드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교한 용접 작업이 필요하죠. 작가들이 작업실 공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작업 공간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 시간에 좀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넝쿨 주기가 들어오는 거를 감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계절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뻗어나가기도 하고 넝쿨 주기가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공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작품의 어떤 하나의 기법으로 선재를 이용한 어떤 조형적인 작업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영감은 작업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형상의 내부를 비우는 그물 구조의 용접 기법은 해녀 연작에서 두드러지는 작가의 고유한 작업 방식입니다. 자연 부식되는 동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죠. 순비 연작은 작업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옷을 오브제로 활용하면서 작가는 재료가 가지는 본연의 성질에 더욱 집중하게 됐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설치 후 이어진 기록 작업입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바다의 풍경이 달라지듯 작품이 보여주는 형상도 시시각각 달라졌는데요. 해녀가 놓인 바다, 자연이란 더 큰 세계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 김창현 미술관 다목적 공간에서 순비, 해녀의 부재, 시간, 기억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그 수집되어 오는 해녀복을 이전에 어떤 바다를 기억하고 바다를 기록하는 어떤 하나의 오브제로 저의 어떤 몸을 캐스팅해서 마네킹을 만들고 그 위에 바느질을 하고 본드칠을 하고 다시 마네킹에 해녀복을 입혀서 복원 작업을 하고 한 후에 제주도에 어떤 난개발되고 있는 어떤 장소들을 그 공간에 다시 이 작품을 놓여짐으로써 과거의 어떤 바다를 기억하고 있던 해녀복이 지금의 바다를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작업실 근처에 자리한 화보포구는 작가가 즐겨 찾는 산책길입니다. 뭔가를 발견했나 싶더니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주변 바닥을 구석구석 살피는데요. 나무 토막과 정체를 알기 어려운 파편들. 대체 이걸 왜 모은 걸까요? 화북에 위치한 이 공간이 작업실 앞에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주로 그냥 산책하면서 드나들던 공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눈에 침묵이라는 어떤 오브제를 발견하게 됐는데 지금 이 장소가 그 조선소했던 자리였어요. 제가 작가 조각을 전공해서 그런지 물성에 대한 관심,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데 깔려있던 침묵들을 세워서
이 장소에서 기록물처럼 세워져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어떤 시간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타임랩스 사진 작업으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이 공간에 대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급변하게 변해가는 어떤 제주 사회적인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어떤 유물의 어떤 기록물적인 어떤 박물관 형태의 전시를 기획하게 된 공간입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오래된 유물. 작가의 눈에 비친 침묵은 해녀들의 무로처럼 제주에 지나간 시간과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개발 열풍에 사라진 공간을 기억하는 일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는데요. 폐허의 파편들은 2층 공간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각을 전공한 저에게는 이제 공간감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조형 요소로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의 해녀 같은 조각물도 사실 작품 내부의 공간이 있고, 작품이 외부의 공간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작품 자체를 외부 공간에 특정 장소에 놓여짐으로써 공간 자체가 작품의 내용의 일부가 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다 보니까 그냥 공간감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익숙하게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작품에 포커스를 두고 했던 부분들이 점점 공간으로 확장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를 염두에 둔 작업은 제주 현대미술관이 기획한 아트저지 프로젝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술관 주변 곶자왈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전시는 2020년에 시작됐는데요. 최근에 선보인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연작으로 총 12점의 인간 군상을 설치했습니다. 이 전시는 저희 제주현대미술관 주변 숲속을 무대로 예술과 자연이 동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5년간의 장기 전시이고요. 그리고 제주현대미술관이 갖는 어떤 독특한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특별한 감성과 이색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작가가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방문해 작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조형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보다 식물이 줄기가 이제 군상 위로 많이 뻗어서 자라나고 있네요.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공간 안에서 식물들과 어떤 조형물들 간의 관계 변화가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군상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풍경 안에서의 하나의 건축물이기도 하고 죽어있는 물고기나 거북이처럼 또 하나의 어떤 생물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작가가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열두 점 중 6점은 제주의 화산석을 재료로 사용했는데요. 바다에서 숲으로 공간을 옮겼을 뿐 인간과 자연의 공조를 모색하는 작가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수 작가가 인간 공상을 세운 첫 장소는 바다 미술제가 열린 부산 다대포 해변입니다. 이곳에선 해양 쓰레기를 재료로 썼는데요. 시멘트가 패인 자린 스티로폼을 녹여서 만들어낸 은유적 흉터입니다. 새로운 작업을 위해 공간 답사에 나섰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가로수를 베어낸 곳인데요. 평소와 달리 카메라 대신 녹음 장비를 챙겨봤습니다. 작가는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어떤 공간에 대한 관심을 두고 공간 답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공간의 어떤 소리를 녹취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간을 소리로 해석하고 이미지로 그려보려는 건데요. 어떤 이 공간 안에서 자동차 이동 양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자동차의 어떤 데이터 수치화된 거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리만으로도 이 공간의 어떤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녹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 대신 편리를 선택한 우리. 공간을 지배하는 소리의 주인공은 역시나 자동차입니다.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톤도 질감도 다른 자연의 소리를 마주합니다. 공간에 마음을 두거나 관심을 두고 일단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라든가 또 공간 안에 있어서 또 어떻게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들, 이야기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위해 작업에 몰입하는 작가. 나무에서 소리를 수집하는 실험을 진행 중인데요. 일종의 소리 예술입니다. 목재소에서 구해온 비자림도의 삼나무인데요. 1년 동안 자연 건조시켜 준비한 재료입니다. 턴테이블로 나무를 켜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이 가공된 나무가 갖고 있는 라이트의 선의 변화들을 보면 각각의 나무들의 어떤 선의 변화들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선이 소리로 전환됐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나무들이 갖고 있는 선의 변화의 어떤 차이가 각각의 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지금 실험 중입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듯한 소리. 마치 나무의 숨소리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업이라는 행위가 제 어떤 생각이나 삶의 과정을 기록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 그 행위가 제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결과물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좀 더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의미들이 긍정적으로 좀 더해지다 보면 사회적 가치로 좀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제주에서 성장한 작가. 오늘도 그는 푸른 자연에서 답을 찾습니다. 해녀들의 물롯을 처음 수집하게 된 계기는 쓰임을 다해 버려져 있는 물롯이 마치 해녀의 피부와 같다는 첫 인상에서 비롯되었다. 물롯은 태양, 바람, 비, 그리고 더위와 추위의 흔적을 태색, 녹, 변색, 얼룩, 균열, 수축 등의 언어로 자연을 기록한다. 동시에 거친 현무암에 베인 자국, 구멍이 나고 찢겨진 자국의 거친 질감, 그리고 도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해녀들의 본드칠과 바느질의 행위의 흔적들은 해녀의 삶을 기록한다. 이러한 잔상들은 나의 체감을 통해 기억된 여러 가지 감정들로 다시 되살아난다. 검고 푸른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해녀들의 생명을 의지하는 태학은 하나의 점으로 수평선과 마주한 바다와 하늘은 해녀들의 생과 사의 경계선으로 보인다. 모든 점과 선은 다시 하나의 풍경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해녀의 시간은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구현된다. 사라지는 것들을 불러내 공존의 가치를 말하는 작가 이승수. 그의 뜨거운 여정이 보여줄 새로운 세계가 몹시 기대됩니다.